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많은 미디어와 유튜버들이 블랙 먼데이를 예상하면서 공포감을 주었던 하루였죠. 그러나 결국 한 줄 요약을 하면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으나 나름 해피엔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요. 장 시작은 블랙 먼데이를 걱정할 만큼의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약하나마 반등의 기운이 나타났고요. 결정적으로 90일 관세 유예 소문이 나오자 지수는 급반등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수를 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만큼의 급반등이어서 관세 관련 뉴스가 드디어 나왔구나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문이 가짜 뉴스로 알려지면서 제자리로 복귀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부터는 관세 소식은 좋은 소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 쪽집게로 알려진 유명한 켄 피셔가 지금은 바닥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죠. 그 이후에 지수는 꾸준하게 우상승으로 결국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지수만 보면 보합권이지만 블랙 먼데이를 걱정했던 장전에 마이너스 4에서 5% 갭 하락을 생각하면 큰 폭의 반등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국면이 전환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좀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뉴스들인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즉각 보복한 34% 관세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더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협상은 즉각 시작하겠다라는 걸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중국과 같은 맞대응을 조기 진압하지 않으면 중국과 연합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EU겠지요. EU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중과 같은 적대국은 아니고 특히나 현재 러시아 관련된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적으로 50%를 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당연히 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자존심의 깃발을 들면서 대응하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수많은 EU 다른 회원국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U가 단일 대우로 미국에 대응해서 관세 전쟁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 내부의 여론인데요. 증시 폭락으로 미국 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미국 국민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막자는 여론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당연하겠죠. 내년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트럼프 풋을 할 것이고요. 중간 선거 전에 증시도 잘 올라가 있어야지 선거 참패라는 최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 부분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이 스타트를 끊었죠. 하지만 여러모로 베트남은 좀 약합니다. 이번 타자는 아마도 1번이 될 듯한데요. 현재 이미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이것을 베트남의 경우보다 훨씬 더 홍보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푸시 시작되는 거겠죠. 정리를 하자면 관세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시킨다. 이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갈등은 물론 악재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폭락 수준의 하방 요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시장 충격 정도의 하방 압력은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신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이런 걸 얻었네 저런 걸 얻었네 하면서 쟤네들이 이런 걸 줬으니 상호 관세를 좀 낮춰주겠다. 아니면 아예 없애주겠다. 라는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부터 꼭 받아내야 할 관세는 보편 관세 10%이고 추가적인 상호 관세는 해당 나라들로부터 협상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 자체가 아주 엉터리로 계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호 관세는 일단 시장의 기대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시행 날인 당일
4월 9일이죠. 이날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방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 무모한 것이고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는 상호관세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상호관세의 영향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고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별로 협상을 통해 낮아지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소식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크고요. 일본 또는 한국 또는 기타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0% 낮추었다 혹은 20% 낮추었다 이런 뉴스가 뜨면은 증시는 당연히 상승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EU와의 협상을 통해 이런저런 품목은 무관세 혹은 이런 거 저런 거는 중지 내지는 감세 이런 뉴스가 나오면 증시는 폭발할 겁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데요. 본질적으로 중국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협상보다는 비교적 장기간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2018년 1기 때 그랬듯이 결국 중간 선거까지는 양측에서 서로 양보해서 합의해 나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은 어쩔 때는 떨어지고 어쩔 때는 오르고 좀 반복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제 관세 관련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세 부과라는 국면에서 관세 협상이라는 국면으로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관세 관련 소식은 거의 100%가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죠. 이 사람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 하나 증시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이죠. 상무장관 입장에서 증시 하락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뉘앙스뿐 아니라 증시가 개박살이 나는 와중에 이 사람 은근히 즐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동안 몇 번 좀 얄미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이 루트닉 상무장관이 그동안 증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CBS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말하길 트럼프 정책은 값어치가 있다. 그것이 비록 경기 침체를 이끌어도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한 국가의 상무장관이 할 소리인가요? 트럼프에게 아부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미 행정부 최고의 아부꾼으로 알려진 명성 그대로인데요. 적어도 상무장관이라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투자자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일 것이고요. 증시를 이렇게 살리겠다 하는 플랜 정도를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더 힐지 기사인데요. 역시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루트닉은 급락하는 폭락장에 대해 트럼프의 세계 경제를 맡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웃는 모습 보이죠? 트럼프 앞에서. 상무장관으로서 미국 경제나 증시 혹은 투자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없어 보이고 그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다음 기사는 CNN인데요. CNN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이 붕괴되는 와중에 루트닉은 관세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치어리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대중이나 미디어들도 대충 루트닉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 치어리더라는 단어에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함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CBS와의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도중에 이 앵커가 말하길 지금 월가가 피바다인데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써있죠. 블러드베스 피바다인데 관세를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루트닉이 경로를 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주식 투자자 걱정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채권 투자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 루트닉이 증시에 관심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을 뿐이고요. 이런 와중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빌 에크먼이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빌 에크먼도 굉장히 경제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트럼프 당선에 힘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루트먼을 까는 내용이었습니다. 켄터 피츠제랄드의 전 회장인 루트닉에 대해서 그는 우리 경제가 붕괴될 때 이익을 얻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의 충격적인데요. 이 내용
내용들을 많은 미디어들이 앞다퉈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코노믹 타임즈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루트닉은 주식시장의 붕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루트닉과 그가 이끄는 켄터 피츠제럴드, 이 금융회사죠, 가 채권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을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트닉은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가 자신의 회사인 켄터 피츠제럴드와 함께 채권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명백하다. 그들의 사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발언은 루트닉이 상무장관으로서 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금융회사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에크먼의 비판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그 폭탄 발언입니다. 그래도 상무장관한테 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데요. 그럼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봐야겠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인데 채권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전통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투자은행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투자자는 채권 시장으로 가겠죠.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채권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루트닉 장관하고 그의 회사인 켄터 피츠제럴드는 채권의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리 주식시장이 폭락해야지 채권이 오르니까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트닉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시 폭락이 싫지 않은 이유죠. 증시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본인은 돈을 버니까 이 부분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쭉 보여드렸던 증시 폭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트럼프만 지지하고 관세 정책만 지지하고 증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혹은 뒤에서 웃고 있었을 루트닉의 행보나 인터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이런 빌 에크먼의 폭로성 X 게시 이후에 루트닉이나 켄터 피츠제럴드 측은 어떠한 응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국익보다는 사익을 취하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